여러분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이브 스트리밍이란 카메라 신호를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플랫폼에 전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이브 플랫폼인 유튜브뿐 아니라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BJ, 스트리머뿐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상회의, 화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카메라에서 영상 신호를 캡처보드 혹은 스위처로 전달해 해당 신호를 데이터 신호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PC에서 데이터 신호를 네트워크로 전달해 원하는 플랫폼으로 송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트리밍을 시작하기 위해선 우선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캠코더, DSLR이 있고 그 외에 각종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신호를 받아줄 캡처보드 혹은 스위처가 필요하며 카메라 신호를 받았다면 네트워크에 연결해 송출할 플랫폼으로 연결할 PC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출할 플랫폼으로 최종 영상을 전달 혹은 녹화를 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트리밍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은 다른 장비를 준비할 필요 없이 스트리밍 앱을 켜고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바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화면 구성을 할 수 없으며 화질이나 선해도가 떨어지고 안정적인 방송이 어렵습니다. 캠코더는 중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로 핸드폰, DSLR과 달리 SDI 단자가 있는 캠코더의 경우 장거리 영상 신호 전송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렌즈가 일체형이므로 렌즈 교체 없이 광각부터 망원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전동줌을 활용해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과 비교하면 좋은 화질이지만 DSLR과 비교하면 선해도, 색감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활용이 어렵습니다. DSLR은 기존 생방송의 틀을 깨트린 카메라입니다. 그 이유는 색감, 화질, 선해도, 심도 등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컴팩트해서 뷰티, 푸드, 패션 등 다양한 커머스 환경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캐논 DSLR의 경우 EOS 웹캠 유틸리티를 활용하여 캡처보드 없이 영상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 교체형 카메라라 화각 교체를 하고 싶으면 렌즈를 교체해야 합니다. DSLR도 줌 렌즈는 있지만 전동 줌이 없어 부드러운 줌이 어렵습니다. 광각과 망원을 사용하고 싶으면 적어도 카메라 2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신호를 받는 캡처보드와 스위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캡처보드는 작고 가벼워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하며 원캠 세팅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입력 신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한 개의 신호 입력만 가능하며 HDMI만 입력이 가능하거나 SDI만 가능하며 고가의 제품은 2개의 단자 모두 지원합니다. 스위처는 최소 2개 이상의 입력이 가능하며 화면 전환 및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제품인 경우 PC 혹은 노트북에서 바로 색 보정이나 음향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캡처보드에 비해 스위처는 부피가 크며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특성이 다르며 8채널 믹서의 경우 15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스위처를 사용하기보다는 예산과 방송 장소를 고려하여 스위처 사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앞서 카메라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캐논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스트리밍을 하신다면 EOS 웹캠 유틸리티로 캡처보드 없이 영상 신호 입력이 가능한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신호,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선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HDMI, USB, C타입 케이블 등 다양한 케이블이 필요하며 카메라 기종, 사용하고자 하는 USB 단자에 맞게 미니, 마이크로 HDMI 케이블, C타입 케이블, A타입 USB 케이블이 필요하니 꼭 사전에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조명, 마이크, 짐벌 등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스트리밍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될 프로그램은 OBS이며 다운로드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켜시면 화면과 같이 하단에 장면 목록, 소스 목록, 오디오 믹서, 장면 전환, 제어 창이 있는데 먼저 장면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면은 각각의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하며 장면 1에는 카메라와 로고 등 추가하고 장면 2에 대기화면 이미지를 넣어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름 변경도 가능하여 방송하실 때 편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스 목록입니다.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임 캡처, 디스플레이 캡처 등 다양한 소스가 나오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미디어 소스, 비디오 캡처, 오디오 입력 캡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캡처 장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하시면 영상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 장치 옆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선택하신 캡처보드 혹은 스위처의 제품명이 나오게 되며 해당 항목을 클릭, 영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디오 입력 추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스 추가 탭에서 오디오 입력 캡처를 누르신 후 이름을 지정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과 같이 장치 탭에서 사용하게 될 제품의 이름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소스 목록에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추가 방법입니다. 썸네일, 타이틀 등 다양한 이미지 첨부 방법은 소스 추가에서 이미지 선택, 찾아보기를 눌러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신 후 꼭 확인을 클릭해 주셔야만 이미지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은 원하시는 지점을 클릭 후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같은 크기로 변환하고 싶으시다면 원하는 이미지를 우클릭, 변환 탭에 들어가 변환 복사, 나머지 이미지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일괄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 추가 목록에서 미디어 소스를 누르시면 영상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 새로 만들기에서 제목을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 후 원하시는 영상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컬 파일에 파일 링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반복을 체크하게 되면 영상이 끝나면 계속 반복 재생이 되는 것이며 가급적 위 항목은 체크 해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소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 장면 하나를 생성하여 장면 전환을 통해 영상 재생을 하는 것이 방송 사고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 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탭을 보시면 체크해야 할 항목이 두 개인데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필수로 체크를 해주셔야 혹여 방송이 끊기더라도 원본 영상 확보가 가능하기에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방송 설정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등 수많은 플랫폼에 송출할 수 있으며 송출 플랫폼에서 스트림 키를 복사해 붙여 넣으면 바로 방송이 가능합니다. 송출에서 가장 중요한 출력 설정입니다. 이 탭에선 방송 품질과 녹화 품질 설정이 가능한데 비디오 비트레이트는 화질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비트레이트가 낮을수록 같은 풀 HD 화질이라도 화면이 깨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비트레이트가 달라지는데 핑 테스트 결과가 업 다운로드 50Mbps 이하면 2000kbps로 설정, 100Mbps 이하면 5500kbps, 그 이상은
가급적 9000kbps 이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i5 7세대, i7 7세대 이상 CPU를 사용하셔야 하며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GTX 1060급 이상, 램은 8GB 이상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수월한 송출이 가능합니다. 인코더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는데 가급적 하드웨어로 설정해 주시고 만약 하드웨어 사용이 불가능하면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기본 설정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녹화 탭에선 우선 녹화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측에 찾아보기를 눌러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시고 녹화 품질은 특별히 고화질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급적 방송 품질과 동일하게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이는 녹화 형식은 MP4 혹은 MOV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여 PC에 입력이 되었다면 마이크 보조, 오디오 탭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해상도는 현재 모니터의 해상도이며 출력 해상도는 송출될 영상의 해상도이며 기본적으론 풀 HD, 만약 4K 방송이 필요하시다면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를 임의로 변경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축소 필터는 영상 크기에 대한 설정이며 좀 더 나은 화질로 방송을 원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설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급 설정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치 등은 송출에 지연 시간이 따로 필요 없으나 카카오TV의 경우 방송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위해 방송 지연을 사용, 4에서 5초의 지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방송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PC에서 음악 재생을 하지 않는다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데스크탑 오디오는 필히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 시작을 눌러 스트리밍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